한국에서 5번째 증류소. 첫 번째가 기원, 두 번째가 김창수, 세 번째가 크래프트 브로스, 네 번째가 브루그루, 다섯 번째가 원석 증류소. 근데 이제 여기 사장님도 나랑 똑같아. 원래 위스키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재밌지 않냐? 사실 김창수 씨야 뭐 그럴 수 있어. 뭐 기원은 뭐 사장님이 애초에 IT 업계에 계셨던 분이고, 크래프트 브로스는 이제 맥주, 브루그루도 맥주. 근데 여기는 금융업계에 계셨다고. 문과적 감성으로 과연 술을 만들 수 있나? 근데 나도 하는 거 보면 그냥 열정의 문제지 뭐 지식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 노력의 문제. 노력의 문제. 아무튼 이제 5번째 증류소고, 여기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있어. 사실 인스타로 소식은 봤는데 실제로 가동된 지는 얼마 안 돼서 운이 좋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제 증류소를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지. 여튼 이제 여기도 뭐 안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다 새 거니까 그나마 아직 상태 좋을 때 영상으로 담아둘 수 있다. 이게 어쩔 수 없어. 그 나무에 액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청소가 어렵거든. 굉장히 기대가 되고, 다들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 요번에 소규모 증류 면허가 개편이 되면서 좀 많은 이제 홈 디스틸러들이 이제 소규모 증류 면허를 딸 거라고 예상은 돼.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사업적으로는 별로 크게 이제 도움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집에서 조금씩 하던 분들이 이제 면허를 따서 합법적으로 증류할 수 있다 정도의 의의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일반 증류소들이 더 생겨야 되는데, 한국 뭐 주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규제, 뭐 웨어하우스 등등 해서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본인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증류소를 짓고, 실제로 이게 이제 사장님도 혼자 다 하고 계신단 말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직원 없이 혼자서 지금 뭐 몰트 섞건 어쨌든 액체를 다루는 거, 그다음에 발효나 증류 같은 거는 실시간으로 다 상태를 체크를 해 가면서 하는 것들이라서 보통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결단을 해서 증류를 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어도 이제 굉장히 응원하는 입장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지. 사실 이거 찍는다고 해서 홍보라면 홍보지. 근데 홍보하고 싶어도 실제로 팔는 거는 적어도 한 2, 3년은 더 지나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홍보 아닌 홍보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 어차피 팔 물건도 없으실 거고, 스피릿 하려고 그러면 뭐 알잖아. 면허도 따로 따야 되고, 숙성하고 있는 거 뭐 하다못해 1년이라도 지나려면 내년 한 이맘때쯤 돼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증류소 소개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 하여튼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여기가 곤지암, 네. 광주 곤지암에 있는 원석 증류소에 이제 왔습니다. 원석 증류소 사실 인스타로 작년부터 꾸준히 봐서 뵙기 전까지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 물론 이제 막 친한 건 아닌데, 오며 가면서 이렇게 얼굴이 매일 낯이 익은 분인데,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요. 인스타의 사진이랑 완전 딴판이야. 인스타에서 거의 뭐 초죽음 돼갖고 이렇게 약간 그런 사진이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분명히, 알 것 같은데 하는데 와서 보니까 네. 자주 뵙던 분이어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기 경기도 광주에 있고, 아마 가동은 실제로는 이제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다고 네, 봐야죠. 올해 2월 22일부터 제대로 가동하기 시작했고, 사실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때 뭐 캐스크 문제라든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원래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한 2달 반 정도, 2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시작했다는 게 어때요? 뭐 시작이 반이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증류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제 나도 인스타 보고 메시지를 넣어서 이제 영상 한번 찍자 하는 김에 옷구통 좀 뺏어오고 뭐. 하여튼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제 궁금하잖아. 왜냐면 지금 이제 기원부터 시작해서 김창수 뭐 크래프트 브로스, 그다음에 브루그루에서 이제 시작으로는 5번째인데, 사실 이 네 군데는 대기업이거나 그쵸. 혹은 이미 이제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긴 정말 뜬금없잖아. 그냥 갑자기 나타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딴 데는 다들 궁금해 할 텐데 여기는 이제 노출 자체가 거의 제한적이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옆에서 이제 좀 붐업을 좀 한번 감사합니다. 네, 할 겸 이제 슬쩍 이제 염탐도 좀 할 겸 네. 옆에서 좀 고나리질 할 거 있나. 하여튼 그 증류소 이 몇 평인가요? 이게 100평이에요. 네. 그러면 창호씨가 90평인가 그러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거야.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야. 숙성고 부족. 그 다음에 이제 한여름에 열은 여기 있는데 숙성도 여기서 하고 열 같이 그냥 반대로 이제 겨울에는 또 벌레 문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어쨌든 이 기회를 다시 빌어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뭐 국세청 관련된 분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데 꼭 웨어하우스랑 그 숙성고랑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게 꼭 돼야 돼. 지금 맞아요. 엄청 문제야. 다 문제야. 지금 뭐 기원도 그렇고 김창수도 그렇고 그 같은 주소 안에 면허지 주소 안에 숙성고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건지는 이제 실제로 현업에 뛰어드신 분들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그래서 더 위대한 거야. 그 거지 같음을 알고 하고 계시는 거거든. 네. 하여튼 뭐 좀 사설이 길었는데 생산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네. 들어보고 싶네요. 그 혹시 뭐 몰팅부터 한번. 예. 저기 뭐 메가 저장소랑 이제 밀링룸 있으니까. 네네. 갑시다. 네. 네. 조금 협소하긴 한데, 네. 우선은 여기서 맥스로 한 5톤 정도는 이제 적재할 수 있는 그 공간이라서. 네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거를 되게 잘 만들었으면 네. 저도 편했을 건데, 네. 처음에 사무실과 이렇게 만들면서 위에 이제 전기공사하고 배관공사를 다 한 상태로 해가지고, 이게 뭐 더 넓힐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손뼉을 안 쓰시고 토대로 쓰신다는 말. 뭐 체력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뜯어가지고 다 이제 올리고 하는 거니까.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등 근육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원가가 비싸잖아요. 그죠. 네. 통백으로 사야 단가가 좀 싼데. 그래서 뭐 그거는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이거를 좀 손쉽게 좀 변경을 하면서 어떻게 좀 또 공정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몰트는 대부분 이제 넌피트를 쓰시고. 네네. 지금 뭐 보니까 브랜드 크게 보이는 건 몰스터스 말고 여기도 몇 개 있고 거래선이 아마 여러 개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면허가 좀 지연되면서 몰트 수급 일정이 조금 뒤틀려가지고 네. 사실 지금 있는 몰트와 추가로 좀 올 거 하고 제가 원하는 몰트를 쓰는 거는 이제 5월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 브랜드의 이제 몰트를 좀 쓸 예정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덧붙이면 제발 피트 몰트 수입 재개될 수 있게끔 식약처 관계자분들 좀 어떻게 좀 다들 원하고 있어요. 피트를 수입을 많이 하고 싶은데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저희도 차라리 그럼 국산 피트를 개발해 주든가. 이거 군산 몰트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밀링은 여기도 이제 보통 이게 표준에 4개짜리 이거 많이 쓰고 뭐 용량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쓰기에는 충분한 딱 한 포대에 25kg가 딱 정량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이제 하다 보니까 한 포대 해서 받고 넣고 물하고 이제 하고 그냥 공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해서 적당한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허스크랑 허스크 한 30? 30? 네, 30 정도 되고 중간 저도 약간 밀링을 좀 곱게 하는 그 부분이라서 근데 그걸 이제 좀 처음에는 좀 막혔죠. 이제 당하면서 근데 그걸 이제 좀 노하우가 생기면서 이제 안 막히게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허스크는 30이고 나머지 한 4대 3? 433? 네, 433 정도. 네. 일반 증류사랑 조금 다르네요. 그래서 좀 아까 좀 드셔서 아시겠지만 좀 당도가 있는 스프릿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당화. 그럼 이제 당화할 때도 조금 힘드시겠어요? 뭐 사실 이제 물은 옆에 열탕기에서 끓여서 제가 원하는 온도로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급수를 하면서 위에서 스프링클러를 뿌려주면서 뿌리는 동시에 제가 아까 밀링한 걸 갖다 와서 붓는 거죠. 몇 개 부으십니까? 뭐 제가 300kg
300km. 한 번 할 때 300에서 지금 처음에 제가 테스터 하고 뭐 이럴 때는 200km로 시작했는데 네네. 300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돼가지고 포대 9개? 아니죠. 300개면 12개. 12개? 네. 아주 25km인가요? 네, 25km 아, 입니다. 그럼 12개 맞네. 12개 그리고 뭐 국산 몰트 같은 경우는 포대가 20kg거든요. 그러면 이제 훨씬 많아지는 거죠. 국산 몰트는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그거도 이제 200kg 했다가 300kg, 300kg 했죠. 네. 아니, 그러니까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국산 네. 몰트. 국산 몰트는 비중은 적어요, 사실. 네. 사실 국산 몰트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저도 네네. 이제 큰 증류기와 이제 당화조를 이제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좀 사용한 거고. 근데 뭐 맛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그 되게 나쁜 말인 거 아시죠? 네.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제로 몰트를 사다 쓰시는 네. 분이라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만 네. 이제 국산 몰트의 문제는 효율이 안 나와. 네,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사업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효율이 가장 중요한데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영국에서는 1년에 보리 몇 번씩 재배하고 그러니까 이미 생산력 자체가 차이가 나는데 한국은 한 번밖에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미 생산 단가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품종이 조금 달라서 뭐 맛이 야 국산 몰트가 효율은 떨어져도 맛이 좋다든가 뭐 아니면 확실하게 특징이 있든가 하면 채용을 하겠는데 내가 알기로 효율이 거의 뭐 몇십 프로 이상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가격도 비싸, 효율도 안 나와. 그러면 진짜 애국심 말고는 호소할 데가 없는데 맛도 똑같대. 그러면은 마시는 사람이 가격표 보고 판단하지. 뭐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이제 스프링뱅크 로컬 발리처럼 엄청나게 마케팅을 해서 확 끼워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파워가 있는 브랜드가 누가 있냐 이거지. 어쩌다가 한번 이벤트식으로는 해볼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아직 이제 국산 몰트가 멀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막 이제 위스키 산업이 막 시작했으니까 뭐 지금 당장 별로라고 해서 뭐 안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서로 R&D 해가면서 수율을 업그레이드 할 방법도 찾아보고 또 맛도 좀 네. 품종 개량 같은 걸 해서 찾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 지금 다 국산 몰트 쓴다, 뭐 재배한다 얘기하지만 정말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보여주기식이야. 그거 진짜 대량으로 메인으로 쓰려고 하는데 아무 데도 없어. 그냥 반대로 얘기하면 메리트가 있으면 누구든 달라고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좀 뭐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네.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네. 그러면 이거는 2번 하신다고. 네, 우선 뭐 일정 온도 보통 이제 뭐 65도에서 68도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이의 온도에서 처음에 이제 당화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남은 당즙들이 다 허스크하고 이제 중간 알갱이 사이에 네. 당즙들이 껴 있잖아요. 네네. 그것만 한번 시원하게 씻어주는 그 이제 좀 뜨거운 물로 네네. 씻어주는 거에서 2번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3번에서 당즙을 제가 보관해 놓고 네. 다음 당화 때 쓰고 네. 하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혼자 하고 품이 안 되고 또 네네. 그러려면 설비가 또 추가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고려하지 않고 그냥 2번만 하고 남은 거 이제 찌꺼기들은 이제 주변 농가 네네네. 좀 섭외가 잘 돼가지고 그거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요새 뭐 자가 배합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없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그것도 사실 좀 찾긴 어려웠었는데 네네. 감사하게도 네, 잘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그거 김창호 처리하고 씨는 있습니다. 사료로 나간다고. 네, 사료를 그것도 예, 하는 사료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은근히 귀찮아. 버리면 돈이고 그쵸. 찾는 건 어렵고. 이게 버리면 돈이고 네. 또 이제 그걸 가져가실 분 찾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고. 네. 속된 말로 내가 갖다 드릴까요? 아니 네가 가지러 올래도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네, 맞아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네. 신경 쓰여. 그래서 이거 담는 통도 뭐 저쪽에 이제 네. 따로 사놓고 이제 이동하게 최대한 이제 작업 효율성 저는 그 혼자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놀란 게 이 증류소 전체를 혼자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열심히 그냥 뭐 뺑이 돌린다고 하죠. 네, 새벽부터 새벽 저녁 늦게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이거 있습니다. 지쳐요. 네. 빨리 그래서 사람 뽑으셔야. 그 뭐 좀 매출이 나오고 좀 해야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효는 네. 얼마씩 몇 번을 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한 60에서 72시간 정도로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좀 나중에 그 스프릿의 맛과 이런 걸 때문에 지금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좀 더, 예.
좀 더 길게 하면서 이제 담을 때도 있고 네네. 지금 근데 보통 스탠다드하게는 한 60에서 72시간 정도 네, 그 사이입니다. 그럼 이제 일주일에 2번. 지금 현재는 2번인데 네. 좀 3번까지 좀 늘리려고 지금 그 제 시간표를 이제 막 쥐어 짜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네, 지금 인간의 한계 네. 테스트 뭐 약간 뭐 이런 체력의 한계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 당화에서 체력 다 쓰잖아요. 당화할 때 저도 소나 뭐. 커다랗게 하는 처음 했으니까 사실 네. 이거 하면서 당화가 준비 기간, 네네. 준비 시간 뭐 적어도 한 2시간 넘게 걸리는 거고 당화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리고 제일 최고봉이 이제 청소. 청소. 네, 청소가 와 장난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렇게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스카치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까지 쳐놓은 데가 없어. 아, 물론 이제 네. 물론 이것 감안하셔야 돼. 여기는 새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데까지 이제 더러워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이 청소가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식품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잘못 들어가면 잔맛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다. 특히 이거 전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네네. 옛날에 이제 오크스틱 실험하는데 유리병이 없어갖고 깨끗하게 닦은 내가 스파게티 소스통에다 넣은 적이 있었거든. 딱 이틀 두니까 토마토 맛 나서 못 먹겠더라. 아무리 씻어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맞아요, 괜히 맞아요. 새 병 쓰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2번 하시고 이제 네. 72시간, 60시간, 72시간. 네. 그러면 이제 효모는 이제 일반 M1 쓰시는 거고. 네, M1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그 M1도 되게 스탠다드한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쓰려고 그러면 정말 큰 결심을 하셔야 돼. 왜냐면 아까랑 그 국산 몰트랑 똑같은 거 확실하게 맛 차이가 있던가 수율이 훨씬 좋든가 하여튼 뭔가 뭐 하다못해 단가라도 많이 싸던가 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소규모에서 네. 그러니까 재밌는 걸 하는 건 좋은데 결국 이거거든. 요 영상 찍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몰트도 수입해와 오크통도 수입해와 심지어 뭐 증류기를 만드는 회사가 한국에 있기를 해. 아무것도 없어. 전부 수입이야. 그럼 벌써 영국 애들이랑 벌써 운송비만큼의 갭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증류기도 작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피릿 같은 거 병입하지만 그 스피릿 비용의 몇 배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비싸단 말이야. 그러면 뭐 일단은 원가를 어떻게든 낮춰야 되는 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걔네들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맛있는 걸 만들 거냐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 왜 쉽지가 않느냐. 디아지오만 봐라. 거기에 해리어와트 석사 박사가 몇십 명 몇백 명이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붙으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좀 다른 길을 가야지. 뭐 한국적인 걸 넣든지 뭐 아니면 뭐 증류기가 작아서 맛있는 뭐 숙성 타이밍이나 이런 관리로 쪽으로 가든지 하여튼 쉽지 않다. 그래서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발효 M1 쓰시고 60시간에서 72시간 정도. 그럼 일주일에 2번, 3번 지금 고민하시고 계신 거고. 뭐 일주일에 2번이고 2주에 한 5번 이렇게 지금 스케줄을 짜고 있어요. 중간 중간에 좀 넣어가지고. 시험시험 하십시오. 사람 죽어요. 뭐 근데 지금 날씨가 또 엄청 더우면 네. 좀 많이 못 하니까 그쵸. 지금이 춥지도 않고 딱 좋은 날씨래 가지고 이때 이제 당겨야죠. 좀 특이한 게 일반적인 맥주 네. 발효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관리하기 편해서 그리고 온도 맞추기 편해서. 그래서 여기 워터 자켓 달려 있는. 네.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냉각수 여기 라인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울 때도 조금이나마 좀 온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발효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사실 온도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정답일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덥고 이게 뭐 냉각수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온수 넣어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지 장치가 워터 자켓이 있는 게 아마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엄청 추웠을 때 뭐 영하 내려갔을 네. 때도 자켓이 있으니까 온도가 쉽사리 내려가지 않아요. 네. 그게 실제로 굉장히- 발효되면서 온도도 올라가지만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온병 같은 역할도 네.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거를 선택했고 네. 관리도 편하고 청소하기도 편하고 대신에 이제 일반적인 보다 비싸긴 하겠죠. 그쵸. 네. 일반, 이게 이제 3중 자켓이라서 네. 일반 그냥 발효조보다는 비쌉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혼자 하시기 위한 고육주책에 가깝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좀 안정화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모든 공정과 모든 라인 공정 라인과 이제 걸어다니는 푸더크부터 해가지고 네네. 지금 제 혼자 운영하는 거에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증류기 보니까 네. 창수 씨 거보다 좀 크네요. 뭐 조금 큽니다. 몇 리터인가요? 지금 이거는 유효 용량 기준으로 1200, 1200. 그리고 800, 워시 스틸이 1200이고 네네. 스플릿 스틸이 800입니다. 네. 요 볼이 좀 달렸고 얘는 없고. 네, 뭐 1차 증류 때는 최대한 알코올 위주의 향과 알코올 그대로 다 뽑기 위해서 그냥 네네. 가져왔고 2차 증류 때 좀 환류 좀 하면서 사실 2차 암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네네네. 네, 이거도 제가 요청해가지고 이제 또 바꾼 건데 네네. 저는 좀 무거운 무거운 스프릿을 스프릿. 담고 싶어, 약간 너티하면서 무거운 스프릿 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다양한 맛을 강한 스프릿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설계해서 지금 증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안에 열은 이제 스팀으로. 네, 맞습니다. 스팀으로. 보통 요 사이즈 전기도 많이 쓰는데 스팀 하신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우리 직원도 얘기한 게 스팀 했을 때 아내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가.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해야죠. 그때. 네, 해결해야죠. 얘는 어떻게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두 개 다 들어갑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이거도 뭐 우리 직원 안 들어가겠는데? 여기 끼워넣으면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닦고, 네,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요 증류는 그러면 이제 좀 몇 시간 정도 걸려요? 증류를 좀 길게 해요. 어느 정도로? 1차 증류가 거의 한 8시간에서 10시간. 꽤 오래 하시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증류 시간과 이제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좀 증류를 좀 길게 빼는 편이고, 2차 증류도 커팅 시간만 저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이제 스팀은 뭐 110도 정도로 세팅하시나요? 아니면? 스팀은 온도까지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고, 스팀은 조절을 하죠. 네, 스팀을 조절해서 사실 이게 자동으로 유압 밸브로 해서 하면 좋겠지만 네네. 수동으로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유럽은 스팀 장비 규제가 110도예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소싱하면 110도로 세팅이 되고 네. 이제 중국이나 이제 그 외 지역에서 네. 하면 한 140까지도 네. 이렇게 좀 확 하는 데가 있다고 네. 하던데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길게 증류를 하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온도가 높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스팀 이제 압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압력 조절을 해가지고 제가 그 온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증류도 꽤 오래 걸리죠. 그럼 증류도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나요? 1차 증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둘 다 한 사이클. 뭐 한 사이클에 한 2번,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한 사이클 2번 하셔서 네. 생산량은 대략 지금 현재 뭐 한 달에 캐스크 4-5개 정도 하고 있고, 네네. 지금 요거는 좀 저 나름대로 스탠다드를 좀 잡으려고 네네.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보단 좀 더 증가할 거예요. 지금 네. 3주 좀 넘었는데 좀 5개니까. 네네. 네. 5개니까 아마 6개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네. 공간 빨리 찾으셔야겠네. 어쨌든 우리 이제 영상 앞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증류하는 건물과 숙성하는 건물이 같아야 돼서 바로 옆에 증류기 있죠? 바로 옆에 이제 뭐 웨어하우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웨어하우스. 창고니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증류소가 다 창고 네. 베이스니까.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 그러면 몇 개 정도 상정하고 지금. 지금 한 150개 이상은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 네. 그래서 차곡차곡 쌓으면 지금 현재 있는 게 지금 100개, 104개 정도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한 50개는 더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년은 못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1년 가까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2년 차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네. 그 국세청 관계자 여러분들 꼭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방법은 더 높게 쌓든지 더 빽빽하게 쌓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일부러 바닥을 청소하기 편하게 좀 띄워놨어요. 뒤에도 네네네. 꽤 띄워놨는데 그거는 제가 또 해결책을 만들어 봐야죠.
지금 주로 이제 쓰시고자 하는 캐스크 타입은 이제 쉐리 버번. 쉐리, 버번, 네, 지금 그 위주고, 네네. 그러니까 뭐 추가로 이제 입고 할 때는 좀 특이한 캐스크들 캐릭터 있는 것들을 네네. 추가로 하든 아니면 지금 하던 이제 뭐 중간중간 맛을 볼 테니까 뭐 그것도 계속 추가로 하고 네네. 캐스크는 이제 뭐 계속 들여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한 1년 못 쓰실 것 같은데. 뭐 1년 정도 생각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들여온 거래 가지고 네. 근데 이제 6개월 넘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오크 빈 오크통 유통기한 6개월 정도니까 그거 넘어가면 이제 특히 쉐리는 안에가 시큼하게 변하고 버번은 이제 말라서 쫙쫙 그쵸. 갈라지고 네. 이제 어렵다. 이게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수량이 적으니까. 그러기에는 이제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쵸. 사실 네. 그래서 가져온 거를 이제 나름대로 관리를 계속 해주면서 수분도 계속 넣어주고 최대한 빛 안 보게 좀 해주고 좀 그렇게는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오크통 담기 이게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담길 이제 오크통들인데 지금 우선 여기다 이제 물을 막 채울 수 없는 거니까 현재.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려가면서 지금 새는 곳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근데 사실 꽉 담았을 때 압력 때문에 더 나오잖아요 나중에. 네, 맞아요. 네. 그렇진 않지만 우선은 유관이나 아니면 약간 크게 구멍 있는 거는 좀 체크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분해해서 뭐 새로 하나 STR 짜야 분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힘들어요. 네. 네, 조그만 거 해봤는데 이건 아니고. 아니 되레 큰 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런가요? 네. 큼직큼직한 애들은 근데 어떻게든 때리면 다 되는데 네. 조그만 애들은 때리면 망가져. 그렇죠. 요거가 제가 운송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깨진 건데 어디가 깨진 건가요? 뒤쪽이에요. 여기서 쇠고 있어요. 네네네. 깨진 건데 요게 이제 뭐 다른 게 혹시나 이제 하자 있는 게 있으면 서로 이제 좀 떼가지고 다시 스탑을 좀 조절해가지고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건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요즘 이제 위스키 스카치에서 자꾸 얘기 나오는 게 요즘 파는 쉐리벗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스탑을 자꾸 얇게 만들어서 바닥에다 쌓으면 다 부러진다고. 고민해볼 문제다. 이게 막 호그세드도 점점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불안한 거야. 지금 문제가 없는데 얘네들이 그 한계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계속 얇게 만들려고. 왜냐면 그게 원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이제 파손 건도 그렇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뭐 내가 뭐 걱정된다고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무튼 네. 이제 막 좀 이쪽에 5개 지금 담으셨는데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초창기에 와서 네.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 초반이잖아요. 저는 네네. 초반인데 좀 맛있고 저만의 캐릭터 있는 스프릿을 만들어서 스프릿이 이제 오크 캐스크에 죽지 않는 그런 스프릿을 만들고 싶거든요. 저는. 네네. 그래서 그 스프릿으로 지금 하나씩 차근차근 지금 담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뭐 저도 가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채널이 이제 뭐 인스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공정을 다 하면서 뭔가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내리 붙들려도 지금 네, 할 수가 없어서 네네. 가끔 하는 건 리스나 아니면 뭐 네네. 인스타에다 하다가 뭐 좀 올리고 하니까 네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기다려 주시면 맛있는 술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2027년, 6년 2026년 말 27년 초 정도를 생각은 하는데요. 네. 우선 맛을 봐봐야 되겠죠. 이제 다양한 뭐 많은 분들이 드셨을 때 괜찮다 정도는 돼야지 이제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완성된 스피릿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한 90% 되나요? 네, 거의 90%. 네, 90% 정도. 여기서 이제 아마 미세 조정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제 냄새만 맡았을 때는 뭐랄까 날리는 게 없어. 플로럴 계열은 아니야. 약간 좀 몰티가 좀 심한 건 아니고 몰티한 쪽에 가깝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몰티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고소한 거와 비린 거의 경계선에 있거든 몰티라는 게. 그러니까 비려도 돼. 그러니까 스피릿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비려도 돼. 왜냐면 숙성하면서 다 안정화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안 비리면 단기 숙성용이 되는 거야. 그냥 고소하고 묵직한 캐릭터인데 이제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제 캐스크에 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몰라. 왜냐면 이게
여기 이제 증류소에서 몇 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년을 기준으로 잡겠다, 10년을 잡겠다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야마자키가 대표적으로 정말 개꾸릉내 나고 몰트 쩐내 개 심한 애들이거든. 그래서 DR이 맛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숙성이 되면 될수록 맛있어지잖아. 그러니까 그쪽은 애초에 그 스탠다드한 위스키가 되게 장기인 거야. 근데 이제 대부분 신생 증류소는 이제 3년에서 5년, 그리고 길게 잡아야 8년 정도를 피크로 잡는단 말이지. 그거를 고려했을 때 이제 사장님이 뭐 일단 뭐 예를 들면 1년에 뭐 몇 퍼센트는 좀 단기용으로 뽑아서 숙성하시고 몇 퍼센트는 장기용,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절 따라서 여름에는 뭐 발효가 잘 안 되니까 여름에는 조금 더 묵직한 걸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리에이션 나눌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도 이제 소위 말해서 스탠다드를 일단 먼저 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 표준이고, 표준에서 조금 더 장기용 아니면 단기용 이렇게 조정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되게 좀 놀랐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돈 주고 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사장님이 이쪽 업계에서 계시던 분도 아니고, 물론 자가증류는 오래 하셨다고 했지만 이렇게 뽑기가 쉽지 않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야. 나는 이제 플로럴한 타입도 좋아하지만 이런 묵직한 너티한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 너티한 것도 말이 너티지 이것도 비린내에 가깝거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이고,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돼서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그래서 냄새 자체는 어쨌든 그 몰트 비린내가 있어요.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초장기까지는 아니어도 꽤 묵직하게 뽑으려고 하셨다. 그 다음에 특징이 매워. 요거는 이제 그걸 보면 될 것 같아. 지금 이 상태에서 느낌은 뭐냐면 로얄 로크나가 스피릿처럼 좀 쏘는 맛이 있어. 근데 이 쏘면은 이제 똑같아. 오크통에 앉는 거야. 그 쉘이 빡 들어왔을 때 그 캐릭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 단 이제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단기 했을 때는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한번 얘기했었지. 아예 캐스크를 진짜 진한 애들, 뭐 버진도 좋고 쉘이 PX도 좋고 이런 센 거에 저숙성을 하든지, 아니면 요 상태 리필이나 세컨필에 장기로 두든지 하면 맛있어질 수도 있다. 뭐 물론 맛있어진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 왜냐면 나도 몰라. 그냥 경향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음용성은 되게 좋게, 이 스파이시한 거가 아프다는 아니야. 근데 굉장히 이제 찌르는 계열이 없잖아 있지만 음용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 아마 뭐 일반 판매를 하게 될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저만 먹어서.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오크통 하나 사고 싶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마 조금 더 나중에 뭐 사실 저희 사무실이랑 이 원석증류소랑 20분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까워. 왜냐면 이제 우린 성남시에 있고 여긴 경기도 광주시라서 스피릿 스탠다드 생겼다 그러면 바로 달려와서 먹어보러 오겠습니다.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 지금 기대되는 건 여기에 피트 들어갔을 때 거의 뭐 묵직한 피트가 들어가면 저속성에도 어울릴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트 몰트 어떻게든 좀